안녕하십니까, 송준호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작년 이맘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정말 엄청 추워졌습니다. 2년 전 혹한기 기억나시나요? 이러다가 그때와 같은 추위가 오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옷 따스하게 입으시고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에 질문 댓글이 있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아직 제 채널 구독하지 못하신 분 계시다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 질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원에 있는 차량을 용인의 상사가 있는 정식 직원에게 알선을 받아서 관인계약서까지 저희 작성 후 차를 출고받았습니다. 며칠 뒤 차량 등록증이 안 나와서 알고 보니 알선 딜러가 돈을 수원에 있는 차주에게 입금시키지 않고 도망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기네요. 아무래도 질문 주신 분이 중고차를 구입하려다가 사기를 맞은 것 같습니다. 현재 알선 딜러는 형사 고소를 신청한 상태고, 그죠? 사기로 고소하셨죠? 관인 계약서 상에 있는 용인 상사 대표 측으로 아무래도 용인에 있는 그 중고차 회사인가 봅니다. 그 대표로부터 해결해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알아보고 해주겠다는 의사표시를 들었습니다. 일단 대표도 자초지종을 확인해 봐야 되니까요. 사원인 거 확인하고 명함도 받고 계약서도 너무나 깔끔하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용인시청 차량 등록소 사무소에 민원을 넣은 상태고, 등록 사무소에는 이 책임이 상사에게 있어 상사 쪽에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정답이지만, 민사상 문제라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 법적 절차가 15일 안에 등록증 발급 기간이라 보름이 지나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하여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입니다. 아무래도 당사자분이 상대와 어떻게 처벌되든 간에 내 돈을 돌려받던가 그 차를 받던가 둘 중에 하나가 관심사일 겁니다. 순서대로 형사적 책임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했죠. 차를 건네줄 생각도 없으면서 얘기를 하고 돈을 받고 잠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누구나 다 알듯이 사기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해서 횡령죄가 성립을 합니다. 이분은 개인 신분으로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중고차 회사의 직원으로서 계약한 거잖아요. 즉 질문 주신 분은 그 직원 하나를 보고 계약한 것이 아니라 이 중고차라는 회사의 이름을 보고 계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시적으로 나온 그 직원이 회사를 대리해서 또는 그 권한을 갖고 계약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준 이상 그 돈은 그 딜러 개인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회사에게 귀속되는 겁니다. 이 직원이 잠적하면서 그 돈을 임의로 가져갔다면 그것은 그 회사, 중고차 회사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분은, 그 딜러분은 횡령죄 앞에 더해서 사기죄, 이 두 개가 성립을 하고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질문자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민사적 책임,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차를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돈이 그 차주에게, 수원에 있는 그 차주에게 입금이 안 됐으니까 차량을 받기는 힘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딜러를 데리고 있던 중고차 업체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돈을 돌려달라든가, 아니면 그 수원에 있는 차주에게 돈을 입금하고 그 차를 돌려달라, 나에게 인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질문 주신 분은 그 딜러와 계약을 했지만 정확히는 그 딜러가 소속되어 있는 중고차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이 계약은 어떤 의미냐, 내가 당신이 원하는 차량을 구해서 가지고 오면 난 수수료를 받고 차량을 인도해준다, 이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위임계약이다, 위임계약. 그렇기 때문에 그 딜러가 사기를 쳤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무효화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취소될 수는 있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업체는 그 수원 차주에게 돈을 지급하고 차를 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문자분이 주신 돈만큼 그 중고차 업체는 돈을 돌려줘야 됩니다. 이것은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그 계약 체결상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 범위는 준 돈만큼 돌려줘야 된다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받은 돈을 돌려줘야 됩니다. 받은 돈만큼 돌려줘야 되는 다른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사용자 책임이라는 것인데요. 자기 직원이, 그 딜러는 이 중고차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잖아요. 직무에 관하여 그 딜러는 자신이 중고차 판매를 중개하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업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직무에 관하여 그 과정에서 타인, 즉 질문 주신 분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았습니까? 불법행위입니다. 사기.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 자체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받은 돈만큼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이 사용하고 있는 그 중고차 업체도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756조 사용자 책임에 의해서요. 왜냐? 자기가 사업하는 만큼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확대한 그 범위만큼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평소에 그 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한 그 책임을 물어서 해당 액수의 만큼 손해배상 의무를 지겠다는 것이 사용자 책임입니다. 이 민법 756조에 의해서도 질문 주신 분은 그 해당 금액만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그 딜러에게는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횡령죄가 성립을 하고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요. 민사적으로는 그 딜러에게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 범위는 준 돈만큼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신 분이 효율적으로 구제받기 위해서는 그 중고차 업체 대표에게 가서 당신에게 책임이 있으니 내 돈을 돌려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질문 주신 분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질문 주신 분은 이 영상을 보시면 자기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란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분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송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